육식 위주의 기름진 식사와 과음은 끊이질 않는다. 거기다 흡연까지 더해지면 중년 남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데 그게 정말 안 돼요. 이렇게 그 금단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식후에 핀다든지 아침에 기상하고 나면은 생각이 나요. 중년 여성 또한 폐경 이후 늘어가는 나이살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몸이 좀 아프고 허리도 아팠고 어깨도 좀 안 좋았고요. 살도 많이 쪘었거든요. 근데 조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중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십니까? 주름살. 예. 뱃살. 또. 예. 예. 젊은 분들에게 중년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예. 피로 혹은 일에 찌들린 모습, 혼자 있는 고독감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답변이 있었던 게 바로 네. 뱃살이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왔어요. 예, 네, 나온다. 요즘에는 네. 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로 이제 청년과 아저씨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뱃살이 나오는 걸까요? 왜? 그래서 나이살 아니에요? 예, 나이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의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활발해서 예. 특별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량이 줄어들고 대사 속도가 줄어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배가 살짝 나오면서 이렇게 점점 더 뱃살이 불룩한 그런 아저씨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남성과 여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남자는 점점 여자가 돼가고 여자는 점점 남자더라고. 네. 남성과 여성의 그 복부 비만을 정의하는 기준도 약간 다릅니다. 남성은 허리 둘레가 90cm, 네. 여성은 85cm 네.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남성들은 복부 안에 내장이라고 있잖아요. 내장. 네. 예. 내장 주위에 지방이 침착하는 내장 지방형이 많습니다. 예. 예, 예. 반대로 여성분들은 예.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있죠. 피하 피하 지방이 아랫배나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예.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은 어떤 것들이 더 건강에 문제가 될까요? 내장 지방이 나쁘다고 지방이겠죠? 그러죠. 예, 아닐까요? 바로 예. 남성들에게 잘 생기는 내장 지방이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네. 이게 문제고. 똑같은 지방인데도 예. 내장 지방에서는 특별한 것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호르몬이나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에서 분비된 호르몬들은 혈당을 끌어올려 가지고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고지혈증, 네.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예. 됩니다. 중년 남성들에게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무찔러야 될 5가지 적이 있습니다. 아, 누구예요? 어디 있어? 이름하여 어디 있어? 중년 누구예요? 건강의 네. 5적이라고 하는데요. 오적. 바로 뱃살, 야식, 예. 그리고 술, 담배,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입니다. 예. 참. 친구들이네. 예. 저는 야식을 주로. 아,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야식은 네, 봤어요. 야식은 일주일에 7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몇 가지씩은 해당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저도 뭐 뱃살과 야식, 스트레스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중년의 건강을 해치는 오적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예. 혹시 통풍이라는 병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들 아파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통풍. 예. 통풍이라는 병은 육류 섭취를 많이 하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인데요. 혹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시면 네. 요산 수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있죠. 예.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 요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우리 발이라든지 발목 관절에 이 요산이 침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관절에 굉장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예, 예.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픈 병 아닌가요, 교수님? 굉장히 아픕니다. 예. 그래서 통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유발된다. 오. 그래서 통풍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예. 붉은 살 육류도 작게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맥주 뭐와 같은 그런 음주 섭취도 절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맥을 하지 말라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혹시 화장실에 가보시면 예.
화장실에 볼일을 보실 때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전립선 비대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예. 전립선 비대라는 것은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압박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소변이 잘 시작되지가 않고 누구나도 깨운치가 않거든요. 네. 점점 심해지면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예. 하루에도 20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는 그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입니다. 에이, 이런. 그런데 전립선 비대는 노화의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한 40% 정도는 자연스럽게 가지게 많죠, 되는데 굉장히. 네. 그런데 뱃살이 나오고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젊은 시기에 어. 그런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암 같은 거 예, 아닌가요? 암이죠. 네. 근데 네. 2위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심장 질환 뭐 예. 이런 거. 그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네. 이런 대사증후군, 뱃살이 나오신 분들은 예.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급사의 위험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뇌중풍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계속 남성분들만 얘기를 드려가지고 예. 혹시 여성분들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남성만 무서워요. 근데 여성들에게는 가장 중년에 큰 변화가 있거든요. 혹시 그게 무엇이죠? 예. 바로 여성들은 폐경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하는 그런 어떤 증상들을 가지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면장애, 불안증 같은 것들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네. 혈관의 노화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비만하시더라도 크게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 질환이 잘 발생되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건 여성 호르몬이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전에 비만하시던 분들은 혈관 노화가 갑자기 진행됩니다. 예.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허리둘레가 늘어나면서 당뇨병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요 시기 때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대사증후군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도 많이 일으키지만 네. 여성에게서 난소암이라든지 유방암, 자궁 내막암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예. 여기 예. 나와 계시는 그 젊은 언니들, 젊은 언니들 대신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뷔페 가서도 별로 많이 안 먹고 물만 먹어도 살쪄요. 왜 살이 찔까요? 왜? 그 표현이 제가 볼 때는 물만 드시는 건 아니고 본인이 섭취하는 열량보다 운동으로 소모되는 것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는 건가요? 예. 옆에서 맞다고 유가하고. 잠깐 예를 보시면 아침에 면을 먹고 그다음에 간식으로 빵을 드시고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 권장 칼로리인 2000칼로리보다 많은 1300칼로리를 섭취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차이만큼은 그대로 몸에 축적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끼니를 섭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간식으로 면이나 빵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게 되면 네. 내가 별로 잘 먹은 건 없는데 네. 왜 이렇게 살이 찔까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살이 찌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예. 빈혈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피로감, 그다음에 근력 약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년 남성 여성 네. 예, 두 사람을 3주 동안 오, 3주 관리를 동안.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대가 얘기- 됩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만나보시죠. 51세의 오성대 씨. 오늘도 그의 식사 자리에는 술과 고기가 빠지질 않는다. 많이 나왔네. 오, 땡글땡글하네. 예, 저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막 잘 땡기니까 아니면 국밥이라도 돼지국밥을 시켜놓고 뭐 한 잔씩 하니까 입에 씹어야 막 기름진 고기와 잦은 음주를 즐기는 그의 건강은 괜찮을까? 집으로 도착하는 길에 편의점을 들러 담배 한 갑을 사는 오성대 씨. 최근 금연구역이 확대되다 보니 마땅한 흡연 장소가 없어 골목 구석을 찾아 담배를 핀다는 그.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만 이미 습관이 돼버린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다고 한다. 그게 정말 안 돼요. 이게 그 금단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식후에 꼭 핀다든지 아침에 기상하고 나면은 생각이 나요. 이 습관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꼭 끊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게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지력도 있는 것 같고. 오랜 세월 담배를 피워왔다는 오성대 씨. 그는 정말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걸까? 체혈 검사와 종합적인 건강 진단이 이루어졌다. 그와 더불어 실시된 각종 흡연 관련 검사들. 오성대 씨는 금연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요거 지금 15년 된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정상에 비해서는 까만 점들이 훨씬 많이 늘었지. 정상이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담배를 피워왔다는 오성대 씨. 15년 흡연자의 폐를 보더니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눌러보면 사실 이래 되면 한 번도 담배를 끊어보신 적이 없거든요. 지난 35년간.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겁도 나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왜 진작 담배를 못 끊었나 싶을 정도의 30년 정도 흡연자의 폐를 보니까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폐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오늘부터라도 금년 1일째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 바깥 외출이 힘든 요즘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55세의 이홍현 씨. 그녀의 손에선 간식이 떠나질 않는다. 집에 있을 때는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폰에 그런 거 많이 오잖아요. 책자 보면서 이제 필요한 물건, 책자 날라오는 날 되면 필요한 물건 있는가 보고 주문하고 그렇게 해요. 부산의 한 라인 댄스 교습소. 폐경기를 맞이한 중년 여성들도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다.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의 이홍현 씨를 다시 만났다. 집에만 누워있기보다 최근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녀. 전에 만났을 때보다 한층 더 표정이 밝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몸이 좀 아프고 허리도 아팠고 어깨도 좀 안 좋았고요. 살도 많이 쪘었거든요. 근데 조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살 많이 빼셨어요? 많이는 못 뺐어요. 먹는 것 때문에. 운동을 마치고 간식을 나눠 먹는 회원들. 고지방식에서 벗어나 야채와 과일 위주의 음식으로 건강을 챙긴다. 근력이 많이 달라졌죠. 예, 옛날에는 이렇게 막 빵이나 이런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더부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이런 음식이다 보니까 운동할 때도 훨씬 속도 후련하고 좀 많이 위도 많이 편해지는 느낌이라서 좀 더 힘이 좀 불끈해가 더 열심히 회원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며칠 뒤 부산의 한 공원에서 오성대 씨를 만났다. 금연을 하는데 담배 생각이 날 때 이렇게 한 번씩 운동을 나와요. 금연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번씩 담배 생각이 난다는 그. 담배의 유혹을 느낄 때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산보를 하곤 한다. 최근 운동을 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중이라는 오성대 씨. 금연 3주째에 접어든 오성대 씨. 과연 그의 금연 노력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다시 찾은 병원. 오성대 씨의 2차 검사가 이루어졌다. 완전히 금연하지는 못했지만 전에 비해 담배 양을 많이 줄였다는 그. 하루에 운전할 때 하루에 한두 개씩은 펴요. 그래도 중간에 술자리라든지 운전 중에 한두 개씩 실수하신 거 말고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에서 가장 우리가 특기할 만한 점은 폐활량이 지난 한 달 전에 비해서 조금 좋아졌습니다.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차이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기분이 났는데 완전한 금연하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뿐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네. 이렇게 이제 중년 여성과 중년 남성을 이제 쭉 만나봤는데 역시 담배, 금연하고 식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그죠? 이 부분이 네. 가장 문제였어요, 교수님.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오성대님 같은 경우에는 35년간 담배를 피워오셨는데요. 와우. 금연을 완전히 성공하시지는 못하셨지만 네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확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폐활량도 증가되었습니다. 네. 지금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바로 금연을 하는 금연. 것이 가장 담배를 좋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예. 네. 확실하게 수명을 늘려주는 방법이거든요. 예. 예. 이 담배에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있는데 600여 가지 화학 물질이 있고 예. 그 중에서 40가지는 발암 물질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23배나 높습니다. 네. 비흡연자에 비해서. 네. 예.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되면 흡연을 지속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네. 왜 그러면은 우리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게 되는 걸까요? 그게 니코틴 중독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바로 담배 연기 안에 네.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라는 중독 물질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니코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예.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아. 도파민 들어보셨죠? 네. 바로 우리를 기쁘게 즐거워. 해주는 어. 호르몬입니다. 기분 좋아요. 예. 담배를 피우게 되면 기쁘다는 것이죠.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연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은 예전에 담배 피셨어요? 저도 학생 때는 10여 년간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끊으셨네요. 예. 그러면 예. 금연 방법 본인의 이제 그 체험과 함께 그죠? 예, 좀 알려주세요. 예.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개인적으로 담배를 끊는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닌데 네. 체계적으로 금연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어렵지만 금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이제 니코틴을 보충해주는 그런 니코틴 대체요법입니다. 최근에는 복용하는 약을 드시게 되면 훨씬 금연 성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도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네. 또 부산에 한 군데가 있는 금연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 지금 이정규 교수님이시니까 예.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담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사실 우리가 담배에 대해서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네.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주변에 담배를 피우면 네, 살이 빠진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로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질까요? OX? 자, OX?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은 네. 어떻게 생각해요?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 X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교수님 어떤가요? 정답은 예, X.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X. 살이 빠지는 게 아닌 거죠. 네.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흡연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살이 약간 찌는 경향이 있는데 네. 요거를 그렇죠. 보고 네.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금연을 하게 됐을 때 체중이 약간 느는 이유는 그 담배의 많은 나쁜 물질들에 의해서 몸이 쇠약해져 있던 것이 네. 건강한 상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겉담배, 속담배란 얘기 아시죠? 이렇게 살짝 입에만 머금고 내뿜는 거를 겉담배라고 하고 네. 배까지 확 이렇게 들이마시는 걸 속담배라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겉담배는 속담배보다 덜 해롭다. OX. 덜 담배 해롭다.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담배는 다 나쁘지 않나요? 똑같으면 X. O입니다. O. 이건 의외인데요. 예. 겉담배가 덜 해롭기는 합니다. 보통 담배를 피우게 되면 폐로만 나쁜 것들이 흡수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도 나쁜 물질들이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겉담배만 하시더라도 담배로 인한 나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덜 해롭다고 해서 겉담배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이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건강관리법. 네. 예.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노화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8800세를 위한 네. 건강 5계명을 준비했습니다. 오계명. 5계명. 예. 네, 다섯 먼저 가지. 첫째, 네, 네. 첫째. 반드시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네. 둘째, 둘째. 지적 활동을 통한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뇌 기능. 중요하고요. 네. 셋째,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시고. 예. 네. 그리고 넷째, 고른 영양 섭취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섯째,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건강검진. 네. 이때까지 걱정만 하시고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네. 오늘부터 쉬운 것부터 실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정규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